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저번 주는 제 개인적인 스케줄로 인해서 영상을 쉬었는데 다음 주는 조금 빨리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대선 전 변동성을 준비하는 시장이라는 주제로 지금 시장을 요약을 해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또 체크를 해볼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딱히 방향성이 없죠. 먼저 뭐 지정학 이슈와 미국 대선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중동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수면 아래로 잠시 내려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끝난 주말에 이스라엘이 군사시설을 타격했죠. 이란의 군사시설을 타격을 했는데, 하루 전 미국이 이란한테 좌표를 제공을 해줬어요.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중간에 개입을 한 거죠. 확전되지 않도록. 그래서 중동 리스크는 당분간 이제 관리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합주에서 제가 저저번 주죠. 트럼프가 앞서기 시작하면서 코인 시장의 훈풍이 지속되고 있고, 사실상 지금 자본 흐름은 트럼프가 당선된다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시장 이제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 지금 방향성이 실종됐어요. 굉장히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뭐 큰 거래 대금이 발생되기는 어렵죠. 당연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당일 전후로 했을 때 굉장히 좀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 요거를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당일 3에서 5% 수준의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3% 전후까지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현금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지역적 이슈에. 연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과연 다국적 파병으로 인해서 세계대전 부시에 대한 우려가 중폭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새롭게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좀 추가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이걸 우려할 건 아니고요. 일단 최종적으로 나토가 파병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북한은 사실상 파병된 게 지금 증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나토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무기를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 좀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토가 파병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25년에 좀 지정학적 이슈가 좀 크게 발생할 요인으로 추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상황들 자체가. 뭐 경제 문제도 경제 문제겠지만 그 외생 변수가 좀 상당히 많이 추가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장중에 4.3%를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4.3 밑으로 잠깐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4.1을 돌파를 했죠. 4.2부터 제가 증시에는 좀 부담을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2가 돌파한 이후부터 미국 시장도 지금 위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S&P 500 선물 지수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좀 갇혀 있죠.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 이렇게 갇혀 있어요. 이날이 여기 음봉 있잖아요. 여기 이날이 처음으로 4.2%를 돌파했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시장이 이렇게 좀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아마 이게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대선 당일 전후로 이제 투표가 이제 개표가 될 거잖아요. 투표했던 것들이. 그러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긴 하거든요. 그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일 3에서 5%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장중에 음봉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도 가능하죠. 밑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는 형태. 뭐 이런 변동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간장에 아마 개표율이 꽤 진행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윤곽이 아마 우리나라 주간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특히 오전장.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이슈가 어제 또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대선 결과가 나와야만 조금 더 많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쪽 당에서 이걸 다 싹 쓸어가는지, 그러니까 백악관, 상원, 하원 이걸 한쪽에서 다 쓸어가게 되면 부채 한도에 대한 우려는 더 증폭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적당히 나눠 가지게 되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견제하는 당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는 반드시 한번 우리가 겪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희한하게도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스프레드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플러스 영역대로 좀 올라와 있죠. 근데 우리가 애초에 이 플러스 영역권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보통 리세션이 나올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이 구간에서 보통 리세션이 일어나죠. 그리고 채권에 이렇게 금리차가 다시 정상화되는 이 구간을 스티프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불 스티프닝이냐 아니면 베어 스티프닝이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리세션에서 나오는 이런 각도로 정상화되는 이 구간에서의 스티프닝은 보통 불 스티프닝입니다. 즉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불이죠. 올라가는 거니까. 이러면서 발생하는 스티프닝이거든요. 즉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는 뜻이죠.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그래서 10년물, 그러니까 장기 채권의 금리보다도 단기 채권 금리가 더 많이 하락하면서 불 스티프닝으로 이렇게 발생되고 이 구간에서 보통 리세션이 발생되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움직이는 게. 10년물 채권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즉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거는 불 스티프닝이 아니라 베어 스티프닝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베어 스티프닝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리세션의 징후로 보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리세션에서 발생하는 거는 베어 스티프닝이 아니라 불 스티프닝이거든요. 근데 지금 베어 스티프닝이 발생한 거잖아요. 베어 스티프닝에 가까운.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미국 경기만 버텨주고 오히려 그 외 국가들이 고금리 여파로 쉽게 무너지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착륙 또는 노랜딩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연말 정도까지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연말 이후에 내년으로 넘어갈 때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일이고, 일단 지금은 이제 요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미국이 뭐 연착륙이다, 노랜딩이다 하면 좀 좋아했던 분위기였잖아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전반적으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마 좀 종목별로 흘러가는 흐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히려 투자 난이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미국이 노랜딩이나 연착륙이 된다라고 한다면 투자 난이도는 상당히 올라갈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의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 진입 여부가 코스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내년 2분기 정도는 돼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코스피 상단은 닫혀 있고, 저는 이거를 뭐 아무리 많이 올라가 봐야 2700 초반대 이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바이오가 그래도 지수를 견인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 말고도 추가로 받쳐주는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뭐 반도체 소부장이 됐던 뭐
2차전지 쪽이 됐던 받쳐주는 섹터가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바이오라고 해도 바이오 전 종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뭔가 추가적으로 받쳐줄 만한 주도 섹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오기 힘들고 미국 대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섹터가 좀 부족하고 그냥 중소형 테마 장세로 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건 아마 다음 주 초반까지 이렇게 유지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대선 결과에 따른 주도 섹터가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요거예요. B2C 수익 구조의 기업은 웬만해서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2B 영역, 이쪽에서 사업을 하는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 쪽으로 가시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좀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와 상관없이 특히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취약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B2C보다는 B2B 영역, 이쪽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달라진 지금 금융 환경에서 연착륙,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연착륙과 노랜딩이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러한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매우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이거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는 코스피 선물 시장이죠. 지금 코스피 선물 시장이 이렇게 좀 수렴을 해가고 있어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오려면 다음 주는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다음 주에 순간적으로 밑으로 내려 꽂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밑으로 계속 내려갈 것 같은 그런 흐름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변동성이 일어날지 이거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현금 비중은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이 시장이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예상해서 하진 마시고 일단 나오는 거 보고, 흐름 나오는 거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조금 애매한 상태인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상태이고 미국 대선 이후에도 환율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면 환율은 더더욱 아래로 내려가기 힘들죠.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도 이거를 방향이 하방으로 전환된다기보다 환율 상승에 대한 그냥 눌림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눌림이 나오게 되면 진짜 1,400원을 뚫으러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연말쯤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이후에 분명히 이제 관세 전쟁부터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에 그냥 산 넘어 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이렇게 막 개운하다, 뭔가 이벤트가 좀 끝나면 좀 개운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만 늘어가는 그런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서라도 여러분들은 B2C가 아닌 B2B 영역의 그 기업에 좀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당일 그때쯤에 한번 영상을 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는 중요한 이슈가 있으니까 그 이슈에 맞춰서 좀 영상을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